최동기 한국연구재단 대학지원팀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연구재단 대학지원팀장 최동기입니다. 제가 이제 오고 나서 가장 그래도 많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었던 게 이렇게 기회 될 때마다 여러분들 좀 뵙고 이야기 듣고 또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들 설명드리고 이렇게 의견 수렴하고 사업 계획에 반영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금 2023년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정말 지겹게 제 얼굴은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많은 의견들을 그동안 연초서부터 사업 기본계획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주셨고요. 그 내용들을 저희가 최대한 사업에 담기 위해서 물론 만족하실 만큼은 안 되실 거다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렇게 이제 반영을 최대한 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좀 불필요한 부담을 좀 줄여드리는 쪽으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연초에 이제 여러 가지 올해는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약속드렸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도 그나마 좀 어느 정도 지켜드린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죄송스럽게도 상황상 안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차 저희가 사업에 반영을 하고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하게 사업을 수행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제주도에 왔습니다. 저도 거의 뭐 1년 가까이 만에 제주도에 온 것 같은데 이렇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와 계셔 있는 동안에 좀 좋은 날씨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많이 춥네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그 청주 공항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날씨가 굉장히 추웠는데 그래도 제주도 오니까 그래도 남쪽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훨씬 덜한 그런 추위인 것 같습니다. 모쪼록 가시는 때까지 기분 좋게 이렇게 좋은 시간 많이 보내다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저희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말 여러분들이 묵묵히 제자리에서 노력을 해주셨기 때문에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 대학혁신지원사업이 큰 무리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여기 오셨으니까 좋은 시간 많이 보내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이제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기본 계획이 나오고 논의가 되기 뭔가 결정되기 전에 항상 이런 자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 자리에서 좀 뭔가 여러분께 뭐 획기적인 그런 좋은 소식 또는 뭐 새로운 소식 이런 것들을 많이 전해드리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오늘은 기존에 이제 협의회 통해서 이제 의견 주시거나 아니면은 질의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 드리고 또 추가적으로 또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짧게나마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자료 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첫 번째 파트는요. 2023년에 이제 사업 관련돼서 주요 추진된 내용들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주기 사업이 진행이 됐고 지금 2주기 사업 2차년도가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2차년도 2주기 3차년도가 되겠고요. 네, 2022년과 23년에 비교된 내용입니다. 크게 같은 주기이기 때문에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으리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인류형에서 지금 지원 대학 수가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국립대학교 지원 부분이 국립대 육성 사업으로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 지원 대상 수가 36개교가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조금 늘어난 부분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올해 이제 특별회계, 고등교육 특별회계가 신설이 되면서 이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단가가 물론 전부 다 모든 대학이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평균적으로 1.4배 정도 확대가 된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처개발평 인재 양성 사업은 뭐 크게 관계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으로 큰 변화가 올해 23년도에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지방 사립대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이 개설된 부분이 특이점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900억 원 예산 규모로 해서 66개교에서 지원이 되는데 인류형과의 차별성이다라고 하면 지방대학의 특성화 그리고 지방대학의 역량 강화를 위한 그런 지원이 된다라는 것이 차이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페이지는 저희가 그동안 일주기서부터 여러 가지 의견들을 사업 수행하시는 분들의 의견들을 저희가 수렴을 해서 제도가 개선된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이제 가장 체감이 되는 부분들이 크게 이제 사업비 집행 범위 그리고 평가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은 기본적으로 사업비 집행 범위 관련돼서 일주기서부터 저희가 네거티브 방식의 평가 방식을 도입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물론 이 부분이 뭐 실제로 사업비를 집행하심에 있어서는 좀 모호한 기준이다라고 해서 불만이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 사업에서는 기존 다른 사업들과 달리 일반 재정 지원이다라고 해서 대학에서 크게 이제 저희 사업에서 이제 집행 불가 항목으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에서 사업 계획에 따라서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서 집행하실 수 있도록 해드린 방식이 네거티브 방식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23년도의 경우에는 저희가 좀 인건비와 경상비 부분에 대한 집행 기준을 좀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다른 재정 지원 사업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기준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업 참여와 무관한 인력에 대해서도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무작정 이렇게 인건비로 다 이렇게 사업비를 풀 수는 없기 때문에 사업 미참여 인력의 인건비를 집행 가능토록 저희가 범위를 확장을 하되 전체 사업비 연간 사업비의 25% 이내라는 기준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경상비에 대해서도 사업과 관련된 경비에 대해서만 기존에는 집행이 가능했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대학에서 등록금 동결이라든지 여러 재정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경상비성 경비를 저희 사업에서 일부 충당할 수 있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확장을 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풀어드린 대신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사업비의 일정 기준 그래서 10% 이내에 대해서만 편성을 해서 집행하실 수 있게 그렇게 된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기타 그 밖의 사업 운영 경비에서 여러 가지 일회성 행사 경비라든지 학생이 참여가 주가 되는 그런 행사에 대해서는 좀 확장을 해드린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평가 방식 관련된 부분도 23년도에 상당 부분 변경이 되었다라는 것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작년 말 올해 초에 계속 간담회를 하고 사업단장님들 만나 뵙고 하면서 들었었던 내용들이 평가 결과에 따른 낙인 효과 그리고 평가 결과에 따른 대학의 서열화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었고요. 이것이 저희 사업에서 좀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는 대학 간의 공유 협력을 오히려 저해를 하는 그런 요소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해소를 할 수 있을까 교육부와 머리를 맞댔고요. 그 결과 이제 몇 가지를 저희가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저희가 기존에는 무조건 상대평가로 해서 모든 지표를 상대평가에 따라 가지고 나중에 이제 실제로 등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정 비율에 따라서 강제 배분하는 방식이 있었는데요. 이제 절대평가 방식으로 저희가 23년도서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가 지표도 저희가 기존에 굉장히 많은 지표가 있었는데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혁신 전략, 그리고 자체성과관리의 우수성, 그리고 하나는 정량평가 쪽이었죠. 유지총괄 쪽.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평가 지표를 단순한 부분이 있었고요. 최종적으로 결과를 도출을 하는 대학별로 평가 결과를 도출하는 그런 방식으로도 기존에는 대학별로 최종 총점을 낸 다음에 대학별로 총점에 따른 등급 A대학, B등급 대학, C등급 대학 이렇게 하던 것을 이번에 그런 대학에 대한 그 등급에 따른 뭔가 서열화 이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완화하는 방식 중에 하나로 지표별로 저희가 등급을 산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져갔습니다. 이에 따라서 또 다른 부수적인 또 효과가 어느 정도
결과가 조금 미흡하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는 모든 대학이 가져가실 수 있게 그렇게 좀 개선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통해서 좀 어떻게 보면은 크게 강조를 했었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적정 규모와 관련된 부분이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행정적인 부분으로 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매해 유지충원율 점검을 통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적정 규모와 권고를 하고 이 부분을 나중에 미행 대학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이런 좀 강력한 그런 체계였었는데 이 부분을 자연스럽게 그냥 평가에 녹여서 별도로 유지충원율 점검 이거에 따른 강제적인 그 적정 규모화 추진은 좀 완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 부분이 정량 평가에 반영이 돼서 평가에 나중에 인센티브 배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저희 사업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됐었던 사항들은 지금 어느 정도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이제 그 23년도에 22년도서부터 저희가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됐었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또 좀 큰 변화 중에 하나가 학사제도 유연화 추진된 부분들이 반영이 된 부분이 또 22년 대비해서 좀 많이 변화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지금 앞으로도 좀 강조가 될 것 같습니다. 학과 간 벽을 허물고 새로운 사회 수요에 부합하는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학사구조 개편 및 교육과정 운영 이 부분을 평가에 반영을 해서 저희가 올해 연차평가의 80% 비중으로 반영했었다라는 부분도 좀 특이한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평가 방식 변경은 설명을 드렸고요. 예산 집행 기준 완화된 부분도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내년도 예산 현황인데요. 저희가 사업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내년에도 사업 예산은 10% 이상 증액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아직 정부에서 예산이 정부안 기준 예산이고요. 아직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의결된 그런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변동 가능성은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일반 재정 지원이 9.9% 증가되는 그런 모양새고요. 그리고 부처협업형 그리고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의 예산이 각각 증가되는 그런 모양새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줄어들지 않고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의 추진 일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한참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전체적인 그 작업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기본 계획에 대한 부분은 조금 기다려 주시면 12월 말 또는 빠르면 12월 말이 될 것 같고요. 늦어도 1월 중에는 저희가 관련된 내용들을 저희가 공개를 해드리고 또 관련돼서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요. 우선 인류형 관련돼서 저희가 연초에 제가 약속드렸었던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 사업비 집행관리 매뉴얼이라는 것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거의 작업은 됐는데 생각보다 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저희가 중간에 이제 뭐 담당자 변경 뭐 이런 사정도 있고 해서 이제 조금 시간이 조금 더 걸렸고요. 저희가 사업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전에 정밀정산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증빙이라든지 이런 거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런 것들은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내용들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내용들도 없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정산할 때 이런 것들은 좀 갖춰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기본적인 그런 가이드라인은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집행관리 매뉴얼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곧 배포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들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사업이 네거티브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이렇게 쓰셔라 라는 게 아니고 인건비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런 증빙은 갖추셔야 되고 이런 거는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저희가 모았었던 FAQ 부분이라든지 주요 질의응답 내용들을 좀 하나로 좀 정리를 해서 배포를 할 예정이고요. 그게 뭐 최종적인 자료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처음 만드는 자료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적으로 의견을 주시면 그 내용에 보강을 해서 조금 더 충실한 자료가 될 것 같고요. 이 내용은 나중에 차기 사업에서도 계속이 된다라고 하면 이 내용들이 크게 뭐 네거티브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정사업계획서 3유형과 관련돼서 저희가 양식을 이제 내일 정도, 빠르면 내일 정도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유형 지방대 활성화 관련돼서는 답답하실 것 같아요. 지금 아직까지 사업비 확정 금액이 나오질 않아서 지금 이 부분이 글로컬 대학 예산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최근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컬 예산을 반영한 전체 대학별로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예산을 이제 확정을 하는 저희 또 의사결정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이 되면 바로 대학에 통보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이와 함께 기본적으로 수정사업계획서 양식을 내일 정도에 배포를 해드리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인 숫자는 이전에 저희가 사업비 집행률을 한번 설문조사를 하는 차원에서 시스템 통해서 알려드린 바 있을 겁니다. 그 숫자에서 거의 변동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수정사업계획서를 좀 작성을 미리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수정사업계획서 접수는 12월 말까지로 잡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좀 의견을 들어봐서 조금 연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2023년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도 23년에는 수정사업계획서를 받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12월 말까지로 우선은 계획 기간을 좀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년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의 간담회를 지금 조금씩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건 12월 말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4시 이후에도 또 수도권 대학들 중심으로 해서 기획처장님들 참여하는 온라인 회의가 또 진행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의견 수렴회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해서 기본 계획이 저희가 1월 말 정도까지는 확정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안이 나오면 이에 따른 전체적인 공개를 하고 의견 수렴 간담회를 하는 그런 일정을 또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기본계획 수립 및 시안 공청회는 그래서 뭐 12월 빠르면 12월 말에서부터 다음 달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기본계획 안내는 인류형의 경우는 1월 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늦게 2월 초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저희가 저희 2월 달까지 진행될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간단히 일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저희 그 총괄협의회에서 대학 관계자분들께 사전 질의를 좀 접수를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공통적인 내용들을 좀 뽑아서 미리 좀 답변을 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들 아니면은 또 새로운 또 질의하실 내용들이 있으시면 추가적으로 Q&A 시간에 또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본계획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공통적인 사항일 것 같은데요. 대부분 아마 이 부분은 인류형일 것 같습니다. 인류형 관련된 내용입니다. 24년 인류형 포뮬러 배분 기준이 변경되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신 대학이 있었습니다. 2024년 포뮬러 배분 기준 관련돼서는 저희가 2023년에 기본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하면서 거기에 예고된 바가 있습니다. 일부 변경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미리 예고를 해드렸고요. 그 예고된 바와 같이 전임교원 확보율은 아마 제외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3유형은 작년에 이미 3유형에서는 전임교원 확보율을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1유형에서는 남아 있었는데 지금 올해에는 전임교원 확보율을 제외를 하고 그리고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 수준을 고려하는 내용으로 지금 검토 중입니다. 이 부분이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저희가 그 정책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연구진 통해서 앞으로도 또 의견 수렴, 기본계획 치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발표를 하면서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정책 연구를 통해서 계속 좀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뭐 반영할 내용들이 없는지 이런 내용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나오는 대로 저희가 기본계획과 함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23년 포뮬러 사업비 확정 시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어보셨는데요. 우선 포뮬러 배분 기준이 확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건 기본 계획이 확정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포뮬러
와 관련된 기본 계획이 확정이 된 이후에 저희가 3월서부터 저희 3차년도 사업 기간이 시작이 될 텐데 바로 가배정액을 산출을 해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3월 초 정도에는 저희가 산출을 해서 안내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작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입니다. 3주기 사업 추진 여부와 관련돼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3주기 사업 추진 여부 관련돼서는 아직은 사실은 교육부나 재단과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해당 논의는 우선은 지금 눈앞에 닥쳐 있는 게 24년도에 사업 기본 계획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4년도에 사업 계획 수립 이후에 진행될 예정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년도 사업 계획 수립 이후에 관련돼서 저희가 또 정책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또 변화되는 체계들이라든지 사업 관련돼서 적용되는 25년 이후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라이즈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라이즈 체계와 어떻게 연동해 나갈 것이며 이런 부분들이 좀 깊이 논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은 조금 기다려 주셔야지 3주기에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3년도 사업비 확정 및 지급 시기, 그러니까 지방대학 활성화 관련된 부분이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아까도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의 경우에 인센티브 중 일부가 글로컬 대학의 선정 대학에 이제 배정토록 그렇게 기본 계획에 병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글로컬 대학 선정 대학은 확정이 되었고요. 그 각 대학들의 배정될 예산까지도 아마 지난주 말 정도에 저희 쪽으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저희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결정 단계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저희가 사업관리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확정을 짓는데요. 그 사업관리위원회에서 확정이 되는 대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저희가 기존에 저희가 한번 그 시스템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숫자가 아마 거의 동일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였었기 때문에 거기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인센티브를 지금 1차 인센티브까지 지급을 해드린 바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1차 인센티브 금액의 약 48% 수준이 되는 금액을 추후에 받을 것이다라고 이미 안내는 받으신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정도 수준으로 확정이 될 예정이며 대학별 인센티브 예상액은 해당 금액에서 큰 변동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기준으로 수정사업 계획서를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급 시기는 현재 기재부와 교육부가 이제 논의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액 확정 및 배정 완료 후 즉시 교부토록 저희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제 날짜가 언제 정도가 될 거냐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아직은 확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예상하기는 이게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올해 중에는 배정을 해줄 것이라고 예상은 되고요. 저희가 저희 재단 입장에서도 올해 예산을 받게 되면 바로 대학에 지급을 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교부가 완료되는 대로 저희가 바로 사업비를 지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4년도 평가와 관련된 몇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유동성이라든지 결정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 선에서만 저희가 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인류형 평가와 관련돼서 24년도 연차평가도 기존의 3개의 영역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24년 연차평가에 대한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 비중 및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종합평가도 실시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차년도 사업 기본계획과 관련된 그런 정책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평가 관련된 내용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기본계획에 따른 성과를 평가하는 차원에서 그 기존에 아무래도 그 23년도에 그 계획을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 대비 실적은 반드시 평가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존의 3개 영역은 유지할 것으로 아마 예상은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세부적인 사항은 이런 기본 계획을 통해서 정책 연구 결과를 반영을 해서 기본 계획을 통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뭐 기존에 잘 아시겠지만 기획처장님들께 일부 기획처장님들께 뭐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간담회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내년도 성과 평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들을 계속적으로 수렴을 해서 기본 계획을 확정하고 그 이후에 그 내용을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종합평가의 경우도 기존의 일주기 때도 저희가 실시를 했었었죠. 그래서 올해에도 저희가 기존에 24년서부터 22년부터 4년까지 3개년도에 대한 기본 계획을 22년에 저희가 발표를 한 바 있는데 거기에 분명히 종합평가도 실시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평가도 실시는 합니다. 다만 그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일주기 3차년도 기간 동안에 연차평가와 종합평가를 연이어서 저희가 실시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저희가 인센티브를 배분할 때 뭐 7대3 비율로 해서 연차평가와 종합평가의 비율을 함께 고려를 해서 인센티브를 배분했었던 적이 있는데 이런 방식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그냥 연차평가를 먼저 해서 인센티브를 드리고 종합평가를 별도로 추가적으로 실시할 것인지 그러면 그 종합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평가를 했으면 결과를 반영해야 될 텐데 이 부분을 어떻게 반영해야 될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기본 계획에다가 저희가 좀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 확정을 해서 기본 계획과 함께 저희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량평가 비중을 늘리거나 공통지표 개발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기존의 우리 사업의 핵심 평가 지표다라고 해서 이것을 좀 뭔가 핵심 평가 지표를 도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는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 대학들의 상황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쉽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지표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사업의 실질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효과가 어떤 것인지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핵심 평가 지표라는 것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은 있는데, 근데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현 시점에서 저희가 연차 평가 지표에다가 완전히 새로운 그런 핵심 평가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도입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저희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2024년 성과 평가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 계획을 통해서 그렇게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평가를 학예 방학 전에 추진할 수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2023년도에 예를 들어 보면 이제 아무래도 학과 간 벽화물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24년도 대입 시행 계획 내용을 뭔가 반영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 확인을 위해서 연차평가 보고서를 6월 말에 이렇게 제출받아서 평가한 바가 있습니다. 24년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종합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같이 또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같이 실시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기간이 조금 뒤로 밀릴 수도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종합평가를 너무 사업기간 초에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도 같이 고려를 해서 그래서 전체적인 시기를 좀 조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후 의견을 좀 수렴을 해서 최대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연차평가를 저희도 빨리 실시를 해서 인센티브를 빨리 지급을 해드리는 것이 사업비 집행에 있어서 불편함을 최소화시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항상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앞당겨서 평가를 실시를 하고 연차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급해 드리는 방안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비 집행 관련된 그런 몇 가지인데요. 좀 한 10건 이상 되는데 그중에서 몇 가지만 그냥 찝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년도 2월 가능 비율에 대한 그런 문의를 주셨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지금 현 시점에서는 가장 궁금해 하시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아직 그 부분이 결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그 이전에 12월 초에
까지 해서 이제 저희가 1유형, 3유형 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그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을 해서 저희가 교육부에다가 전달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1유형과 3유형 지금 관계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이제 좀 관련된 내용들을 검토를 하고 필요시에는 기재부와도 재정당국과도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사업비 집행률 자체가 예산과도 직결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기재부와도 이제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협의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지금 빨리 이 부분을 확정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가 교육부에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저희가 좀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부와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사업비 집행률이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굉장히 미진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대학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2월 비율이 몇 %가 될지는 아직 확정은 짓지 못했습니다만 획기적으로 어느 대학에서 원하는 바와 같이 완전 자유라 이런 부분들은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올해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대학에 배정을 해드리고 사업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대학에 돈을 주고 났더니 돈을 집행을 못했네. 그럼 내년도 예산 아니면 내년도 예산이 이미 확정이 됐다 하더라도 그 차후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어느 정도의 적정한 수준, 그러니까 기재부에서도 크게 재정당국에서도 크게 이견을 달지 않을 만큼의 정도로만 그 선을 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대학에 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직은 몇 %로 확대된다라는 부분이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예산 집행이 2월 달까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어떻게 됐든 간에 공식적으로 공표되어 있는 거는 10%잖아요. 그러니까 그 최대한 거기 숫자에 맞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년도 비목별 총액 한도를 계산할 때 23년도 사업비 2월액을 포함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이미 이전에 저희가 Q&A, FAQ를 통해서도 한번 공지를 해드린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서 넘어온 그 2월금들 중에는 상당 부분 적정 규모화 사업비 2월금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적정 규모화 사업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 해 동안에 쓰도록 되어 있었던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23년도에 한해서 비목별 총액 한도에 전년도 2월금을 포함을 해서 저희가 산정토록 안내를 한 바 있는데요. 24년도에 비목별 총액을 산정할 때는 비목별 총액의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은 당해년도 교부액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 기준이다라고 하면 당해년도 교부액이 25% 이렇게 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것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내 방역 비용 관련돼서 사용 가능성을 물어보셨는데요. 이 부분은 기존에도 집행 가능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 사업운영 경비 내 경상경비로 집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3유형의 경우도 경상비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3유형의 경우도 경상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의 경우는 1유형과 거의 유사한 집행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의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특성화와 관련된 항목에 대해서만 집행해라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 무관한 항목에 대해서는 집행이 불가하다라는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참여 대가성 지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계속 저희가 설명회 때마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라장터를 통한 공고 이 부분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국가계약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라장터를 통해서 기자재 구매라든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나머지는 이제 기타 사항이군요. 예. 몇 가지 이제 기타 건의사항 주신 부분들이 있는데 간단히 이제 저희가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계획과 평가 계획 그리고 보고서 서식 등을 미리 알려달라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부처에서 24년도 기본 계획 시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일정상의 어쨌든 간에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빨리 미리미리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비성 경비를 범위를 늘려달라, 그리고 인건비 한도를 늘려달라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당장 저희가 늘려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대학에서 그동안의 요청 사항이라든지 재정적인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고려를 해서 23년도에 이제 그 밖에 사업운영비라든지 인건비 관련된 부분을 그럼 좀 범위를 확대해 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하는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기재부라든지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대학 재정 여건 및 사업비 편성 집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논의를 하고 이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저희가도 이제 판단이 되면 계속적으로 그 부분을 강조를 해서 최대한 자유롭게 사업비를 집행하실 수 있게 그렇게 좀 앞으로 개선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여기서 밑에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강조드리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아무리 이제 그 밖에 사업운영경비에서 경상비성 경비를 확대를 포함을 시켜드리고 또 인건비를 사업과 무관한 경비도 집행 가능하다라고 저희가 풀어드린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는 대학혁신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편성이 되어야 하는 부분은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연구를 수행하고 산학협력하고 평생교육하고 하는데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편성을 하고 나서도 이제 어느 정도 여유가 될 경우에 그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비율 내에서 나머지 예산들을 편성하시다라고 안내를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저런 사업에서 당초에 목표로 했었던 내용들을 최대한 사업비에도 담아주시는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업 관련된 FAQ를 주기적으로 배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기회가 될 때마다 저희가 업데이트를 해서 공지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매뉴얼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은 저희가 확정된 대로 배포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도 이제 FAQ라든지 이런 부분들 내용들을 포함을 해서 그걸 통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그런 질문들을 중에서 좀 꼭 알아야 될 것 같다, 공유가 필요한 내용들은 그 내용들에 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3년도 자율혁신 계획이 10월에 제출되어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집행이 어려웠다라는 그런 불평을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집행은 사업계획서 제출 전에 저희가 올해의 경우는 이렇게 좀 했었죠. 저희가 사업계획서 제출을 한 번 하고 또 수정리 사업계획 제출하고 이것을 너무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이에 따른 또 불편함들도 분명히 존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사업비가 확정된 시점에 사업계획서를 최종본을 받겠다. 그 이전에는 대학에서 우선 요약계획서는 저희가 제출을 받았죠. 그리고 대학 내에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 체계를 통해서 확정을 지어서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이 내용은 사실 대학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 부담을 좀 경감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또 이걸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불편함을 오히려 겪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건의 사항들이라든지 추가적으로 뭐 의견 주시는 내용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24년도 사업계획서를 뭐 예를 들어서 2번을 받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또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리고 제출 시기와 횟수 이런 부분들을 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차평가 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간소해 달라라는 이야기들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이미 저희가 올해 연차평가 보고서는 30페이지로 좀 경감을 시켰고요. 사업계획서는 50페이지로 좀 경감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보고서를 30페이지로 줄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나중에 평가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 대학이 담고 싶은 내용들을 다 담지 못하는 그런 또 내용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의 보고서 분량을 이 정도로 유지할 것인지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차피 이제 줄어드는 그 분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평가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사업계획서 분량은 평가 보고서와 달리 기존의 100페이지 기준으로 90페이지 기준이었죠.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너무 획기적으로 줄이게 되면 또 이걸 새롭게 작성하는 데 있어서 힘드신 부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50페이지로 조금 줄인 폭을 줄였습니다. 3유형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그 특성화 계획서를 30페이지로 제출을 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0페이지를 유지를 하는 것이 대학에서 가장 덜 실무자분들이 고생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돼서 30페이지로 해서 공지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평가의 효율성, 업무의 효율성, 그리고 여러분들의 좀 부담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서 서식을 구성을 하고 그리고 분량을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주기를 좀 늘려달라라는 의견도 있었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3년 단위로 이제 당초에 사업이 진행됐었던 히스토리가 있죠. 그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그 주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3년 주기로 했었었는데 이제 뭐 대학 기본 역량 진단 자체가 이제 없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좀 고려를 해서 뭐 좀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이긴 한데 이 부분은 차기 사업 기획 시에 이 부분도 함께 이런 의견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전달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미리 답변 드릴 내용들 정리해 드린 부분이고요.